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2020년도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코스피 시장은 나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감이 더해지는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소외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죠. 특히 이제 바이오라든가 또 자동차, 금융주들, 소외되어 있는 내수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은 체감 지수가 글쎄요, 2000포인트가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면 코스피 지수는 한 1800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분석 보고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시장이 왜 삼성전자만을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쵸? 기대감도 더해가고 있고. 근데 체감 지수는 바닥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가 없으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VIP 회원님들도 왜 유독 삼성전자만 오르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오늘 명쾌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차별화 장세는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리면 뭐가 올라갑니까? 그렇죠.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올라가죠. 자, 2019년도 작년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유독 소외를 많이 받았던 그런 한 해였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주요 국가의 증시 올해 상승률이 아니고 2019년도 상승률이에요. 자, 러시아가 무려 45%나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축에 속하고요. 러시아는 뭐 신흥국이니까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S&P 500 기준으로 약 30% 정도 2019년도에 상승을 했어요. 중국도 20%가 넘었고요. 일본도 20% 가까운 상세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 증시라든가 아니면 개발도상국, 그죠? 증시든 상관없이 큰 폭으로 두 자릿수 대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유혈 사태까지, 홍콩 시위로 인해서 유혈 사태까지 불러일으켰던 홍콩 증시, 홍콩 항생 지수도 거의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7.7%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막판에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오른 수치가 7.7%였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국가에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떨어지는 그런 수치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 해외 지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 지수도 연봉으로 볼까요? 자, 1년 연봉 차트입니다. 자, 2019년도만 놓고 보게 되면 대만 가권 지수도 20%가 넘는 상승을 2019년도에 보여줬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디 볼까요? 중국 상해. 자, 중국 증시도 상해 종합지수도 20%가 넘는 연간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유럽 어떤가요? 자, 유럽은 26%의 연간 상승률.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인도 어떨까요? 인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인도도 14%가 넘는 연간 상승률을 기록을 합니다. 자, 브라질 볼게요. 브라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죠? 31%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 연봉으로 보게 되니까 자, 상승 추세인 것만은 분명히 연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근데 2019년도 보니까 7.67%, 약 7.7% 정도 연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정치적인 불안도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뭐가 있었나요? 일본 수출 규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악재들, 이슈들에 휘말렸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잘 해결될 것 같았던 남북한과의 관계, 또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런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조되면서 아무튼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는 아닙니다만 거의 하위권에 있는 그런 어떤 증시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좀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그렇죠. 얼마 전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죠. 뭐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은 많습니다만, 일단 그런 갈등이 어느 정도 좀 꼬였던 게 조금씩 이제 해결 방안이 모색이 되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많이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이 올해 본격적으로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를 다른 나라들은 보통 20%, 많게는 뭐 30%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10%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20%에서 30% 정도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코스피 기준 평균 20, 30% 정도 할인이 됐다고 본다면 그렇죠. 많이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런 수준은. 그러면 코스피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1, 2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외국인을 시켜서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든지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 작년도 12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선물 옵션 만기 이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독식을 했죠. 그 결과로 지금 2250선까지 코스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일단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과 미국의 이런 갈등이 치명타였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소외를 좀 받았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1차 스몰딜 체결로 12월 달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더 한국 시장은 소외가 됐겠죠. 그죠? 자,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8월에 2000포인트가 깨지기도 했어요.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죠?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런 어떤 갈등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돼서 그나마 이제 7.7%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약간 오바돼서 빠졌어요. 그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던 홍콩 항생지수보다 상승률이 적었다라는 것. 그 부분이 좀 의아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코스피 기준으로 약 20, 30% 디스카운트 됐다고 봤을 때, 그럼 그 기준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올라서 종합주가지수가 오르기 전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때 가격대가 5만원 기준이라고 보고 하이닉스를 8만원대라고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20, 30% 정도의 어떤 할인율을 갖다가 해소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6만 5천원이 나오고요. SK하이닉스는 10만 5천원이 나옵니다. 20, 30% 정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을 경우에. 자, 그러면 자,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연봉상으로 봤을 때도. 자, 1월 달에 특히 작년 12월부터의 상승률이 굉장히 강했죠. 우리가 이제 5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만원이 넘었었어요. 그럼 20, 30% 정도 코스피가 작년에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되었던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20, 30% 정도를 봤을 때 삼성전자는 6만 5천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6만 2천원, 6만 3천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본격적인 조정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하이닉스는 8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만 5천원 정도면은 그렇죠.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10만 5천원이 왔죠. 그죠? 그래도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1월까지 시작된 외국인들의 아주 공격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수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가격보다. 디스카운트 요인보다는 훨씬 더 높게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도체 어떤 시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반도체 경기가 어떻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오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죠. 자, 특히나 1분기는 비수기예요. 반도체가 비수기인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른다는 그런 전망이 제일 많아요.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을 보면 약 4%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최근에 일본 반도체 업체 화재, 키옥시아인가요? 옛날에 그 도시바 메모리 부분에 키옥시아가 화재가 났었고 또 삼성전자도 한번 정전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디램 가격이 좀 최근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격적인 반도체 가격 상승이 아직까지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지금 미리 선반영돼서 올랐다라는 부분이죠. 자, 미리 선반영된 거가 일단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그렇죠. 코스피 지수 자체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그런 차원의 상승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뭐다? 그렇죠. 이제는 반도체 경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 사이클의 변화를 보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이전 어떤 고점은 그렇죠. 반도체 경기,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2018년도. 그 다음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020년도 1분기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본격화된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재고라든가 그죠? 수급도 비교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빅 사이클이냐 아니면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올해. 그죠?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AI라든가 뭐 스마트카라든가 5G 같은 그죠?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특히 5G 같은 경우에 서버 디램이 굉장히 고사양화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경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동안의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물론 DDR4 8기가, 또 낸드 플래시는 128기가 기준인데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2019년도 작년도 상반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조금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이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직은 차트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실적 추이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도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렇죠. 바닥권이에요. 최근 들어서 2019년도의 영업이익이 바닥이죠. 27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 매출도 당연히 바닥이죠. 근데 2020년도부터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죠. 4차 산업혁명 기대 또 반도체 경기의 어떤 상승, 전환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얘기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 증가는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유독 올해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스마트폰, 뭐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공급 우위에서 수요 우위로 올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은 상당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메모리 디램이라든가 낸드도 보시면 2019년도에는 공급 우위였었어요. 그죠? 근데 2020년 전망을 보니까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디램이라든가 낸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스마트폰, 뭐 폴더블 폰, 그죠? 5G 관련된 거는 증가하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도 5G 폰이 팔리고 있지만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5G 스마트폰은 그렇죠. 1430만 대에서 3억 2500만 대로 아주 급증을 합니다. 5G 부분에 본다면 올해 5G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내년, 후년, 내후년까지 해서도 5G 스마트폰 출하량은 상당히 양호하다. 뭐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죠. 자, 이 차트는 뭐냐면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2018년도 전망한 거예요. 자, 가트너 자료인데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안 좋았어요. 그죠? 뭐 증감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시장 규모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증감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근데 2020년도 올해는 이게 뭐 2년 전 전망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인데요.
올해는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2년 전 어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보게 되면 마냥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너도 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떠드는 마당에서 무조건 맹신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반도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1분기 비수기고 2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면 또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으로 좋아져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기타 다른 수출품의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의 가격도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 생산력도 생산성도 많이 하락했죠. 전체적인 어떤 실적 부분도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경제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제품이라고 재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여타 재반되어 있는 다른 어떤 산업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즉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이 이어졌다. 특히나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까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요.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중국과 미국이 1단계 서명을 했다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그건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요인이 회복된 그런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지난 12월, 1월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여러분들 지금 막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간다라거나, 그죠?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일본과의 어떠한 수출 규제. 자, 이 부분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뭐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물음표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상승으로 너무 지금 취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잘 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은 아닙니다만, 물론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논리가 있는 그런 어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긍정적 전망이긴 합니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빠져들어서 무분별하게 무작정 낙관만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점까지 올라왔다. 자,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뿜어주지 않으면 제반 다른 종목군들을 견인하는 효과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개인적인 어떤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왜 삼성전자만 유독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어느 정도 이제 보조가 맞춰졌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물론 지수는 더 올라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지수보다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먼저 갔어요. 먼저 갔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다른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견인한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쉬더라도. 근데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계속 독식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뭐 체험 발표 무의미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말 그대로 조금 더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보다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답안을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처음 이 방송 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또 구독자 여러분들은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